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 또 현재 투자가 제대로 잘한 건지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 게다가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매번 틀리시는 분들, 혹시 현재 번지수를 잘못 집으신 건 아닌가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진우의 투 레이더. 어디에 쓸지 모를 난관들을 파헤치고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의 투자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역시 이거를 안 짚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금리를 조금 올려야 한다라는 발언,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연준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반기 보고서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겠다. 좀 약간 둘이 재무부와 연준이 무슨 핑퐁하듯이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아마 요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만한 것이 어떤 이른바 재료라는 것이 나왔다. 네. 자, 그러면은 제니 옐런 의장이 금리가 좀 올라야 할지도 모르겠다. 네. 아까 이제 워딩 자체가 정확하게는 금리가 시장 금리인지 아니면은 연준이 결정하는 정책 금리인지는 뭐 애매합니다만 일단 금리가 좀 올라야 할 것 같다. 금리를 올려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지. 금리를 올려야 할 것 같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또 바로 그 다음 날 연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그리고 뭐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 이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연준 관계자들이 대여섯 명이 정말 이 표현이 적절합니다. 벌떼처럼 나왔습니다. 벌떼처럼 나와가지고 다 그냥 제니 옐런 의장의, 저도 아직까지도 제니 옐런 다음에 의장이 더 대부분 방송에서도 많이 그런 실수를 분들이 많으세요. 옐런 의장이라고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옐런 장관의 그 발언을 갖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메시지는 똑같았죠. 인플레이션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경제가 온전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였는데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제 1감은 주식이 좀 빠지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시장의 금리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니 옐런 장관의 그 발언이 나왔다면 그 발언은 이제 우회적으로 인플레를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고 왜 그렇게 금리가 좀 올라야 할 것 같다라고 했는가의 설명은 경제를 갖다가 오버히팅, 즉 과열로부터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금융시장 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산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뭐 버블 조짐이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럼요.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장 열려서부터 5월 4일 날은 하락하던 지수가 조금 더 밀렸고 마감 시점은 오히려 더 그 당시 발언 나왔을 때보다 더 오르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오히려 내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다들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른바 재료가 나오면 재료대로 가져야 되는 것인데 시장이 왜 안 가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우리 정치재님께서는 어떻게 뭐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좀 뭔가 이 결대로 이론대로 책대로 가는 시장 흐름을 갖다가 자꾸 방해하는 뭔가 좀 큰손 세력들이 있지 않는가.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안 맞이게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론이라든가. 책대로 안 가는 게 이론대로 안 간다는 게. 차트도 이미 다 그러니까요. 이때 점검을 좀 해보면요. 그 발언 직후에 어쨌거나 나스닥은 조금의 조정을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뭐 마감 무렵에는 회복을 해버리고 낙폭을 많이 줄였지만은 그래도 성장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우와 또 S&P에 있었던 우리가 일명 경기 민감주들, 뭐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업종 이런 쪽은 이제 오히려 날아가면서 다우는 역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는. 그러니까 이때 옐런 발언이 총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영향 안 미쳤다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면 금리가 떠야 되는데 미국 제 10년 수익률 오히려 오히려 진짜 하락 조정을 받았죠.
이건 진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것도 별일이 없었고 그래서 좀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평인데 진짜 유야무야일까요 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5월 들어서 첫 주를 보냈습니다. 네. 첫 주를 보내면서 다들 시작할 때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한다고 얼마나 또 우리가 아니라 외신도 제가 첫 주 다 봤을 때 세린 메이가 네. 1000번은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첫 주에. 맞아요. 예. 5월에는 팔고 떠나라. 네, 뭐 이런 세린 얘기들이 메이, 예. 여느 해보다 많이 이렇게 강조됐었죠. 작년 5월이라고 해서 세린 메이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없었어요. 기억이 그렇죠. 없었어요. 예. 그때는 팬데믹 이후에 막 장이 막 날아가고 있을 때니까. 예. 근데 금년에는 오니까 다들 음. 국내외 할 것 없이 5월에는 팔고 떠나라. 네. 이런 시장 격언이 있다. 이걸 갖다 얼마나 강조하고 매체마다 들었습니까? 네. 근데 우리 코스피 오늘 우리는 금요일로 이미 주간 거래가 끝났습니다만 1.57% 올랐어요. 네. 네. 코스닥은 조금 한 0.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공매도도 그닥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한데 이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저 제닛 옐런 이 현 재무장관은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캐릭터가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리고 내피셜입니다. 좋아합니다. 네. 내피셜이요. 이분은 뭘 담아두지를 못하는 분 같아요. 속에. 네. 그리고 학자적인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기억나세요? 저기 옐런 의장 시절에 아마도 6개월 그 사건. 그때 2014년 2월에 네. 취임합니다. 의장으로. 네. 그리고 나서 2014년 3월 19일 날. 자, 첫 기자회견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369 12월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자,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는 첫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당시에 화두는 뭐였느냐? 이미 그 전에 네. 버냉키 의장 입에서 테이퍼링 얘기는 나왔었죠. 자산 매입을 줄여나간다는.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도 겪었습니다. 네. 긴축 발작도 겪었는 상황에서. 그러다 기억나게 그 다음 날 또 그건 아니지 해가지고 또 다음 날은 또 급등하고 버냉키 욕 많이 먹었죠. 그랬었죠. 버냉키. 맞아요. 예.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다들 시장의 관심은 뭔가 2014년 그해 양적 완화는 테이퍼링 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줄여나가다가 자산 매입은 끝날 것 같은데 연말에 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될까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연준은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은 양적 완화가 종료된 이후에도 considerable period 상당 기간 지난 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해서 기자들은 집요하게 물었어요. 네. 그 상당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했더니 그때 옐런 장관이 조금 쑥스러운 표정 약간 웃음을 띠면서도 around 6 months 뭐 한 6개월 정도 네. 이랬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때 이게 뭐 초년병으로서의 의장으로서 첫 기자회견 가운데 말 실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애초 결국 그렇게 해서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 됐죠. 네. 하고 달러가 그때 굉장히 강해졌어요. 강해졌죠. 기억나죠? 네, 네, 그런 순간적으로. 것도 있고 한데 결국은 해야 될 금리 인상을 제닛 옐런 그 당시 의장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금융이나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오버히팅 과열로부터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야 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꼭 경제학자, 시황쟁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내심 갖고 있는 공감하는 대목이잖아요. 또 그게 책무이기도 하고요. 책무이기도 하고. 통화정책 예. 담당자라면 해야 될 일이죠. 그거죠. 그걸 갖다가 그냥 재무장관으로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금리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또 금기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금리는 연준 소관이야. 네. 재무부는 얘기하지 마. 그리고 연준은 환율을 갖고 얘기하지 마. 환율은 또 재무부 소관이야. 이런 식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독립돼 네. 있죠. 예, 통화정책은.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쭉 나와서 그거 해서 저는 뭐 옐런 장관이 이번에 했던 말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금리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학자적 양심으로서의 미리 이렇게 경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 실수도 아니고. 네. 다만 그런데 지금 저도 여기 SBS 오기 전에 네. 바로 맞은편에 또 CBS 건물에 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이 운용 투자 자문을 갖다가 하는 회사 운영하는 친구입니다. 작년은 이 정권업계에 벌써 한 30년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수익률로는 이렇게까지 내본 기억이 없는 해였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 뭐 주린이가 오히려 이겼죠. 주린이가 150%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같이 디스커션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현업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금리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언제 실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확인되고 금리가 오르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옐런 장관이 되었건 연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나 연준 이사들이 되었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네. 실제 그게 나오기까지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쭉쭉 올라가는 이 흐름은 지속되리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긴축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네. 제일 먼저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테이퍼링 시그널을 먼저 주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막 월 1,200억씩 사는 걸 줄여나가는 거. 예. 테이퍼링에 이제 테이퍼링 신호를 준다. 신호를 준다. 시그널. 그 다음에 한 1개월 뭐 2개월 테이퍼링을 합니다. 실제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신호를 또 줘요. 말로. 네, 말로.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 여기까지가 긴축의 완성인데 네. 소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옐런도 그렇고 미국 내 여론도 인플레이션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가지고는 네. 그 테이퍼링 시그널을 좀 할까? 뭐 그 정도지 긴축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이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요즘에 나오는 다수설은 뭐냐면 최대한 끌 것 같구나. 연준이 뭐 하는 걸 보면 그럼 마지막에 연준도 피해갈 수 없는 긴축은 뭐냐? 바로 고용, 실업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조심스러운 시나리오는 이제 인플레 막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인플레는 됐어. 이제 고용 보자. 그러면서 실업률 4.5 한 뭐 지금 6, 7%에서 4%대로 떨어질 때까지 네. 계속 이 유동성 잔치를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실업률이 진짜 4%대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지난달 6%까지 내려왔죠. 6% 내려왔잖아요. 이제 떨어져 5, 4가 되는 순간 지금 말한 이거 테이퍼링 시그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그널, 금리 인상을 한 달을 압축적으로 하면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뭐 이런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인플레는 이제 확인, 아웃, 실업률 가지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전초전이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게 되겠죠. 우리 네. 목돈연구소 애청자분들께 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정철진 앵커하고 이렇게 꽤 오랜 세월을 네. 알아왔다 보니까 이 목돈연구소의 금요일 순서의 이 투레이드만큼은 네. 우리 SBS 애청자 여러분께서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진행하는 정철진 앵커와 패널로 이렇게 출연한 전하 두 사람 다가 보기 드물게 연준이라는 조직을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렇죠. 좀 양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정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갖고 있는 의심이에요. 네. 왜냐? 우리 이거 조금만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시죠. 2017년에 장이 그렇게 좋았다가 네. 2018년 2월부터 꺾였죠. 네. 우리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다 꺾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작년 팬데믹 때까지 계속 흘러내렸고 네.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돌아섰던 것이 기억해 보신다면은 2019년에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도 막 장이 막 무너지고 했을 때 뭐였습니까? 2019년 10월 무렵이었던가?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할 때였습니다. 네. 금리도 실제 올렸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었어요라는 그런 코멘트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가 그때 또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고 그때는 트럼프가 압도했죠.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던 연준 의장이 그냥 말을 바꾸면서 네.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곧 죽어도 양적 완화가 아니래요. not QE라 그러면서 자산 매입을 또 시작하고 네. 심지어 금리 인하까지 갑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팬데믹 때문에 한번 결국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었더라면은 결국 그 시점이 뭐냐 하면은 버블의 완전 마지막 피크를 향해 달려가는 궁극적인 그 모멘텀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연준 얘기를 하고 금리 얘기하고 인플레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은 지루해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른바 경제학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실제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금리를 보고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는 장사 없는 거예요. 금리 오르기 시작하면은 코인도 주식도 네.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앵커님 말씀하신 게 지금은 한참 멀었어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는 연준이지만 어느 순간 실제 인플레나 그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그들은 애초에 약속보다는 달리 단시간 내에 긴축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해낼 수도 있다 하는 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걸 인플레도 문제는 거기다가 네. 그런 연준과 짝짝꿍이 잘 되는 이른바 큰손들 내지는 정책 결정자들과 링크가 될 만한 그런 세력들은 그 와중에도 큰 돈을 벌 것입니다. 네. 아마 그 친구들은 그 시점 가면은 엄청난 공매도가 됐건 국채 매도가 됐건 네. 그런 식으로 파생까지 엮어서 그렇죠. 또 그래서 많은 또 개인들을 털어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네.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왜냐하면 거죠. 인플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는 긴축의 사인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인플레가 나오니까 또 인플레가 이제 이거는 그냥 됐대. 그러면서 이제 고용을 또 보자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 언제까지 4% 내려옵니까? 미국 실업률이. 이거 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우리 지금 네. 2020년 2월 달 그 무렵에 3.5% 역대급으로 낮은 실업률이었죠. 네. 거의 옛날 교과서에서 말하면 완전 고용입니다. 너무 좋았죠, 그때. 그래서 트럼프의 뭐 재선도 그때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얘기가 네. 됐는데 그런데 이제 4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의 작년 4월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2천만 개 날라갔잖아요. 그 이후 많이 이렇게 회복됐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800만 개에서 900만 개 사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난판 페이롤 비농업 부문에서는 지금 계속 지난달만 하더라도 91만 6천 개 지금 오늘은 거의 시장 전망치 예상치가 97만 개까지 올라와서 즉 한 100만 개 정도는 일자리가 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14.6%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은 지금 이제 14.8%까지 갔던 게 지금 네. 6%까지 내려와 맞아요. 있어요. 네네. 오늘 그러면 5자를 보는가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고 네. 그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 일자리도 거의 90만 대 후반 100만 개 가까이 늘고 실업률은 5.9가 됐건 5.8이 됐건 또 낮아졌다. 네. 그러면은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저는 단기 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니까 어떤 시장 간에. 왜냐하면 인플레는 오케이인데 네. 고용만 이제 남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용마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연준이 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장주들에게는 조금 어떤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 그래서 ETF 계속해서 수익률 게임- 나스닥이 언더퍼폼하는 중이죠. 예, 나스닥. 그러나 다우와 이 경기 민감주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정유주라든가 이쪽은 모르겠지만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그렇고 만에 하나 오늘 정말 고용이 너무 좋다. 라고 하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어떤 투자 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못 오른다. 한다면요. 이거는 이른바 그겁니다. good is bad예요. 네. 좋은 게 나쁜 거예요. 네. 실적이나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장이 빠지는 경우 이거는 무엇을 겁내기 때문인가 하면은 말씀드린 결국 이런저런 긴축의 과정이 앞으로 기다린다. 네. 돈이 줄어든다 하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고 네. 과거에 그래서 bad is good이었잖아요. 네. 실적 나쁘고 지표 나쁘면 장이 더 오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장세였죠. 코로나 장세였죠. 야 이러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더 화끈하게 풀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인 장은 good is good이에요. 네. 지표 좋고 실적 좋고 경제가 회복될수록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빠지고 음. 지금 어제 13,632포인트인데요. 나스닥이. 나스닥. 요새는 뭐 하루에 200포인트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순식간이니까 네. 여기서 딱 200포인트입니다.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 어제 종가보다도 나스닥이 그냥 낙폭만 보셨을 때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장으로 간다면은 고용지표가 뭐가 됐건 간에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 조정을 보셔야 되는 거고
뭐 지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장이 그냥 오른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직은 조금 더 고점 확인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빠지는데 또 우리가 얼마 전 패턴처럼 다우와 다우는 갈 수도 S&P 500 있고. 중에서 경기 민감지만 오른다면은 이거는 이제 네. 실업률 4자까지는 연준이 해주겠구나라는 이제 믿음이 있는 거겠죠. 네. 이래저래 보면은 네. 뭐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앞서 나가면서 경제 재개방이 앞서고 있고 뉴욕도 조만간에 이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뉴욕주도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는 하이라이트로 보는 거에 불과합니다만 미국 메이저리그 보면은 관중들도 확실히 편안해졌어요. 마스크 안 끼고. 그런 관중들이 많더라고요. 예, 좀 그 동네 즐거워하고 구장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살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뭐 집단 면역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이것도 무슨 독감처럼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걸로 여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코로나 글쎄요. 이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코로나로 덕본 세력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덕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제 코로나고 급주는 분위기 좀 그만하고 네. 이제 좀 정상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굿이스 배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자연스럽게 코인 이야기도 짧게 해보면은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코인 전문가가 네. 5월 8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SNL 네, 세터데이 토요일 밤 이제 라이브 진행합니다. 네. 이제 네. 게스트인데 진행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트위터로. 지금 그것 때문에 도지코인이 뭐 하늘을 날아갔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날이 음.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말만 할 때마다 네. 잘 돼요. 네. 이준우 소장이 무슨 얘기만 해요. 네. 그럴 때마다 올라. 그럴 때마다 또 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야기할 거야라고 하면 미리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에 네. 도지코인과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5월 8일 날 못 음.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코인하고 테슬라라는 종목이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이상한 종목이 돼 버렸는데요. 네. 거의 뭐 코인 단타 투잡을 넘어서서 이제 그 TV 진행자까지 하니까 쓰리잡까지 뛰고 있습니다. 네. 예, 일론 머스크. 뭐 최고의 지금 뭐 CEO가 저 정도로 열심히 뛰면 그 우상이죠. 회사가 네. 좋은 회사로 봐야 되는데 글쎄요. 그날 나와서 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또 죄송합니다. 뭐라고 설레발을 칠지 한번 지켜보시죠. 좀 이렇게 안 좋으세요? 일론 머스크 어쨌든 저는 뭐 그 앞서가잖아요. 저는 우리 현재 다 이뤄낸 사람 저는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캐릭터 별로 아시네요?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이렇게 세상을 한 너무 20년간 세상을 본 너무 이 소장님과 희화화시켜요. 그 사람은. 네? 세상을 너무 희화화시킨다고요. 자기가 트위터에 그렇게 팔로워가 수천만 명이라고 해서 트위터에 그렇게 나는 도지파대야 개아버지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 막말로 도지가 1달러 가면 어떻고 10달러 가면 얼마입니까? 어떻습니까? 1달러라도 나 한 돈 10만 원 투자할 수 있어요. 네. 10달러 가더라도 한 뭐 돈 100만 원 투자할 수 있어요. 없는 돈 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수천만 명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면서. 또 하고 있고. 예. 이건 지금 그냥 코미디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블록체인이 어떻고 무슨 뭐 돈은 캐시는 피아트 머니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예. 여기는 그냥 그러나 괜찮아요. 그쪽 사람들만의 그겁니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 없어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을 기다리면서 미리 선점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어느 순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게임은 또 계속될 수도 있어요. 네.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쵸. 게임은 계속 갈 수 예, 있습니다. 게임은 네. 계속될 수 있습니다만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가지고 뭐 워낙 이슈가 되니까 매주 언급은 하게 됩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코인값 저렇게 갑자기 3배, 4배, 뭐 10배 뛰는 것보다 사실은 부동산을 갖다가 잡을 의지도 없고 잡고자 하지도 않는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이 민폐는 대단하죠. 그거는 네. 그냥 코인 시장에 뛰어든 몇몇 사람들만의 피해가 아니고 전 인류의 피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까지도 이야기를 또 함께
본의 아니게 좀 다르게 됐고요. 우리 또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투자자분들은 이제 봐줘야지 어쨌든 쇼는 쇼는- 일론 머스크의 쇼는 네, 좀 쇼는 봐줘야겠죠. 쇼를 한편에 보고 한편에는 이제 그 시세 모니터를 이제 같이 두고 궁금해요. 한번 정말로 이게 네.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네. 그 일론 머스크의 예. 토요일에 밤에 그 재밌는 쇼. 거는 네. 재밌는 거는 좌우지간 비트코인이 차트 잘 맞는 거는 정말 희한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64,000불 대에서 64,847불 찍고 우리가 했었죠. 그다음에 그때. 47,000불 왔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뛰어 올랐는데 얘가 그 당시 낙폭의 61.8%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시장 차트 잘 맞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어트의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가장 무섭다는 C파가 3파네요. C파가 네. 조정 C파가 남았을 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지난번 64,000불에서 47,000불 왔던 걸 조정 A파로 보고 지금 이게 B파로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네. 아직 C파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C파가 과연 5파냐 아니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번 그게, 쇼 보고 그게 C파가 될지 아니면 하락 3파가 될지는 또 시간을 네. 두고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